시작해 이게?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 굉장히 어설픈데? 거부감이요? 거부감은 없는데 무서워요. 지금 예, 되게 무서워요. 좀 이질적이고 무섭고 그래. 선생님 앉아 계신데 못 쳐다보겠어요. 그 집이 외관을 말하는 거예요? 내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라서 왜? 당황했어요. 왜요? 좀 달라요? 좀 이게 몇 회예요? 4회예요? 내가 4번째예요? 죽을 사자구나. 우리 집 나무죠? 버섯인데 이거. 사람. 남자나 여자 하나죠? 남자랑 여자를 어떻게 차이를 두지? 왜요? 아니, 제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긴장하고 계신 것 같으시네요. 네, 엄청요. 나에 대해서 몰랐던 하나의 측면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시간, 좀 쉼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좀 용기를 내서 왔고요. 진짜 이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진짜 더 용기를 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긴장되고. 근데 이제 일단 수용할 겁니다. 받아들이려고 좀 하려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제 선생님께서 HTP 그림을 먼저 이렇게 그리셨잖아요. 그 그림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HTP 그림을 그리시면서 처음에 이제 하우스 트리 피플이어가지고 집 그림부터 먼저 그리셨을 텐데 이 집에는 누가 지금 살고 있을까요? 집엔 저가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혼자 살고 계실까요? 네. 집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여기는 지금 집안 내부가 좀 더럽고요. 거의 잠만 자는, 책만 보는, 일하러 가거나 자러 가거나 옷이 좀 많고 먹을 건 없고 그러면 조금 정서적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좀 은둔처 그런 공간? 좀 쉴 수 있는 공간일까요? 예, 근데 쉬는데 이제 좀 안에 있으면 이렇게 나가고 싶은. 창문은 4개 있으면서 타인과의 어떤 상호작용, 바깥 세상과의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데 문이 적당한 사이즈로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문에서 문고리가 없었어요. 문고리가 없다라는 거는 내가 나갈 수는 있지만 외부에서는 쉽게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어떤 경계라는 설정, 타인과의 경계가 좀 필요하다. 출입하고 누가 드나드는 공간으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혼자 살고. 그래서 어쩌면 외부에서 숨어 있을 때는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열려지면 안 되니까 네. 문고리가 없었던 의미도 좀 있겠네요. 예. 그 안에서 좀 혼자 있을 때 좀 더 쉼을 얻고 편안함을 느끼시는 그런 부분도 근데 있으실까요? 그게 집에 있으면 나가고 싶어요. 집에 혼자 있지만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외부로부터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이니까 그냥 있는 거고. 근데 계속 이제 나가고는 집중해서 엄청 싸돌아다닌다. 나가고 싶은 예. 관계에 대한 욕구나.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일적인 거 이외의 활동들은 거의 다 이제 혼자. MBTI는 또 INFP라고 제가 네, 맞습니다. 들었는데 근데 아마 I와 E의 경계선상에 있는 I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이 제가 I라고 했을 때 좀 놀래요. 퍼스널리티가 E라고 생각을 많이 저를 하는 것 같은데 보여지는 모습들 말고 내 내면은 집안에 있으면 자꾸 이제 우울감 같은 게 올라오고 막 그래서 나가서 이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좀 깜짝 놀랐던 게 문고리를 그리지 않았다는 게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공간이니까. 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네, 욕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나무 그림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게 나무인가요? 나무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웃으셨어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나무를 그리고 싶은데 네.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나무는 자아상 또는 자기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 나무 수간도 굉장히 크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기둥이 굵고 크기 때문에 에너지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 자신의 자아 강도를 좀 보상하려는 내가 좀 강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몇 살일까요? 한 300년 됐습니다. 300년. 왜 웃어요? 그림을 그리신 분의 정신적인 나이? 그럼 저의 자아가 지금 300살이래. 아, 그건 어떤 뜻이에요? 지금 현재 나이보다 훨씬 더 높은 나이를 설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내 삶에 대한 내 나이에 맞게끔 살아가는 모습은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어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은 좀 짐, 부담, 특히 이제 가족에 대한 부모님들에 대한 압박감, 책임감 이런 게 좀 강해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 수준이었다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좋은 거 받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게 좀 강해서 그게 이제 많은 주변의 사람들 이제 친분이 있는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네가 더 형 같다 이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왕왕 있거든요. 그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뾰족하게 느껴지고 네. 가늘고 공격, 상처받은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 표현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나요? 가지를 통해서 잎이 같이 아. 열린다거나 선생님이 지금 특징도 뭐냐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그리는지 계속 질문해 오시거든요. 네네. 아, 그죠? 아까 전에 집 그릴 때도 그러셨고 그러네요. 예. 타인의 기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보시는 부분도 약간 내적으로 습관화돼 있으신 것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를 가까운 지인한테도 용기 내어서 잘 말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들이 많이 생기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남자이죠. 네. 누굴까요? 그냥 어떤 남자. 몇 살일까요? 이거 또 나이 또 이거 또 나이에 걸렸어. 한 20살? 한 20살? 기분이 예. 어때요? 좋은데요? 기분 좋고 웃고 있어요.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냥 너무 해맑아요.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철없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20대 이때의 나이로 돌아간다면 좀 이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네요. 20살로 돌아가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선생님이 실제 20대는 어떠셨어요? 아, 저요? 저는 사춘기가 없었거든요. 그 대학 때 사춘기가 와가지고. 근데 그 사춘기가 막 엄청나게 많은 이 생각들이 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올가미 같은데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선배나 동기들이 봤을 때는 쟤는 되게 리더십 있고 밝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그냥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대학교 1학년이 과에서 하면 좋아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냥 전형적인 그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로 확 숨어버리고 돌변해버리고 막 이런 게 툭툭 튀어나왔었죠. 약간 가시나무 같은. 어쩌면 타인이 기대하는 그런 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거에 이제 하셨던 맞추는데 거네요. 지쳐야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습관화되어 있지만 내가 어느 순간 이게 이건 아니다라고 싶으면 확 돌아서 버리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쟤는 실증을 잘 내. 네. 이렇게 뭐 아니면은 갑자기 왜 저래?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집은 조금 숨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집에 들어갈 때 편하진 않아요. 막 그 좋지도 않아요. 집마저도 자야 되니까 들어가고. 그 집마저도 편하지가 않았고 집은 그냥 나를 보호해주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숨어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좀 생각이 세서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물리적으로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있어서 편안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딱 거기까지. 심적으로 뭔가 정말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은 산이죠. 산이에요. 지금부터는 20대는 그렇지 못했지만은 지금부터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알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탐색해 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 현재 분야에서 현재 제 위치에서 또는 사회적 지위에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조언을 또 받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이 되게 간접적이고 예, 쉽게 이제 나를 드러내서는 또 안 되는 네. 게 또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나이 들면서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긴장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이런 이야기들을 나에 대해서 듣는 게 없죠. 예, 예. 없죠. 그래서 더 긴장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TCR에 나온 결과들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기지를 보시면 자극 추구는 상당히 높고 위험 회피도 높고 낯선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시면서 동시에 그 위험성을 잘 간파하셔요. 그래서 조금 즐거움을 느끼신 와중에도 혹시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세요. 맞아요.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혹시 어떤 일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일들이 지금 주마등처럼. 많은 일들이 네, 많은 일들이 지금. 네. 그러면서 약간 충동성이 높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하시고 감정 변화도 조금 심하시죠. 아니십니다. 후회될 때도 있으시지만은 많죠. 예. 또 추진력도 삶이 후회죠. 예. 맞습니다. 추진력도 있으실 것 같아요. 추진력이 있다는 더 얘기가 했다가 많이 이제 들으시죠. 네, 스톱. 자, 그 다음에 좀 사회적 민감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상태인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능력은 중간 정도 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늘 의식하세요. 제가 HTP 하실 때 타인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리나요? 라는 것을 선생님께서 반복적으로 물으신다라고 네. 했던 것이 바로 의존이에요. 진짜 엄청 그런 거에 네.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외동이거든요. 진짜 딱 세상에서 너한테 딱 하나 신이 허락한다고 하면 뭐 하나 줄게. 그러면 진짜 형제. 예. 딱 진짜 형제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만약에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 탓일 수도 있지만 나의 조건에서 아쉬운지 누나인지 형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누가 그 있었으면. 누나와 형이 누구든지 있으면 나한테 어떤 말을 좀 해주길 내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혼냈으면 좋겠어요. 혼냈으면 좋겠어요. 좀 피드백을 좀 듣고 싶으셨던 거 예. 있네요. 그냥 아예 그냥 삶에서의 행위와 말들에 대한 피드백? 나는 모르는 나를 타인의 피드백 통해서 알아야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 영역이 좀 뭔가 좀 덜 채워진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좀 네. 알고 싶다. 맞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욕구가 크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아니면 나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오늘도 잘 수고했다. 잘 마쳤다. 애썼다. 그 메시지를 내가 나 자신한테 해주는 거예요. 말로요. 네, 들리게. 네 들리게. 정환아, 수고했어. 선생님이 한 가지 좀 근면을 봤을 때 근면이 조금 낮거든요. 선생님 아까 촬영전에 저한테 근면 낮게 나왔다고 이런 사람이랑 촬영이 되냐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 지금 너무 억울해요. 근면하지 않은 사람이랑 이런 촬영해야 되나 했는데 와 내가 낫네. 근데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이제 잘 완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닥치면 시작합니다. 아마 선생님한테 그런 스토리, 성공 스토리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벼락치기해서 뭔가를 이뤄내거나, 그죠? 밤새죠. 밤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고등학교 때 여친하고 200일이에요. 한 150일 됐을 때 200일 날 너한테 옛날에 학 접었잖아요. 학 1000마리 미친 거죠. 180일, 190일 될 때까지 안 접다가 약속을 했잖아요. 병원 사놨어요. 병이하고 종이는 사놨는데 안 한 거죠. 3일 동안 그 1000마리를 그냥 여기 막 터져도 막 엄마가 또 도와줄게 그러면 의미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또 혼자 딱 하고 딱 선물하는 거죠. 군대에서도 제가 운전병이었거든요. 면허도 그냥 딴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군대 갔는데 고참이 제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운전을 안 배우면 제 휴가가 잘리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냥 72시간 잠도 안 자고 배우겠다. 딱 첫날 제가 모시던 분을 모셨는데 그분은 모르시죠. 얘가 지금 운전 연수받은 지 3일 된 걸 모르시잖아요. 딱 내리시면서 운전을 오래 했나 봐. 딱 이러시는 거예요. 3일 했는데 닥치면 진짜 잘해요. 그래도 뭐 이게 학원가에서 잘 생존하고 계신 걸로 봤을 때 별 문제 없이 잘 살아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천만다행이죠. 네. 천만다행입니다. 정문 선생님 3일에 이뤄낸 기적이 꽤 많으시네요. 그러네요. 운전도 그렇고. 네, 그래서 딱 3일 그렇고. 모든 게 다 3일은 아닌데 거의 이제 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은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저는 이렇게 집중도가 빡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초인적인 힘이 막. 네, 저희 자꾸 공감하지 마요. 그거. 너무 공감해요. 너무 이게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요. 다큐죠. 그냥 정말 그 3일 동안은
다큐로 찍으면 정말 대사 하나 없을 거예요. 무조건 빨리 돌려야 돼. 똑같은 행동의 반복. 이건 뭐예요 방금? 프린트된 거 가까이서 봐야 돼. 요즘 놓아놔가지고.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무의식 중에 나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무의식 테스트는 여기 계신 제작진 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같이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자, 선생님이 깜깜한 밤길을 걷고 있으세요. 네.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뒤쪽 길에 서 있다. 아, 위치. 예. 2. 벽 위에 앉아 있었다. 3. 작은 구멍 사이로 엿보고 있었다. 4. 근처 숲을 속에 숨어 있었다. 저는 작은 구멍 사이로 엿보고 있었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왜요? 왜 말이 안 돼요? 아니, 작은 구멍 사이로 엿보고 있는데 그 시선을 어떻게 느껴요? 그걸 느끼는 내가 이상한 놈이지. 저는 뒤쪽 길에 서 있었다. 그냥 선생님 뒤에 예. 근데 저도 풀숲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다른 의견? 3번. 작은 구멍. 여기 있어요 작은 거. 이상한 사람 여기 있어요, 선생님. 네.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켜보면 느낄 수 있어요. 약간 영화 같은 시선 아닐까요? 네, 영화 같은 맞아요. 시선. 이렇게? 네. 이게 뭔데요? 이 테스트는 돈에 대한 집착도를 알 수 있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 위에 앉아 있으신 분은 돈에 대한 집착도가 100% 뒤쪽 길에 서 있다라고 하셨는데 뒤쪽 길에 서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돈에 대한 집착도는 0%입니다. 아, 이게 맞네요. 아까랑 맞네. 아까랑 맞네. 아니, 맞네. 이게 심리 테스트가. TCI랑 일치되죠. 야, 이거 신기하네. 와. 절대 안 믿었죠. 너무 지금 신앙이에요. 자, 다음은 우리 동화 속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 네, 스토리 알겠습니다. 아시나요? 네. 자, 그러면 임정환 선생님께서 오빠 헨젤이 되어보는 시간인데 작가님은 그레텔이 한번 되어보시겠습니다. 저 그레텔이에요? 그레텔. 그 저희 형제 남매예요? 남매예요. 그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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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하지. 오빠. 저 같은 동생 그렇대? 어떠신지. 오빠 있어요? 아니요, 전 언니 있는데. 언니 있어요? 언니한테 가서 꼭 물어봐. 언니, 나 같은 동생 둬서 어때?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이 귀를 잃고 헤매다가 달콤한 사탕과 과자로 만들어진 과자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가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이 과자집을 뜯어먹기 시작하겠죠. 네. 그때 어디서부터 뜯어먹을 것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1번 지붕, 2번 문, 3번 창문, 4번 집 앞 울타리. 오빠 어디서부터 먹을 거야? 네가 먹는 것부터. 오빠 난 문부터 먹을 거야. 집 앞 울타리부터 먼저 먹어야죠. 네, 집 앞 울타리부터. 천천히 하나씩. 네, 우리 피디님들은 어떻게 드세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똑같은 이유실까요? 순서대로 이제 네, 그거부터 파밍하고 아니 무슨 문부터 파밍을 해요. 지붕부터 뜯어 드시는 분들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고 결정 내린 부분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무시하시는 분이에요. 좀 픽설적이고 욱하는 기질이 있지만 뒤끝은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HTP에서도 지붕은 머리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뜯어내. 저는 지금 이거 대답할 때도 지붕은 없었어요. 그 없었어요. 지붕을 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HTP에서도 지붕 없으셨잖아요. 맞네요. 오. 네. 문을 가장 먼저 먹는다고 선택하신 분은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시고 타인의 의견에 생각도 잘 바뀌는 그런 동생이었구나. 또 문안이구나. 문안 동생. 무동. 그래서 남의 기분을 파악하는데 아주 능숙하시고 탁월하시고 웬만한 트러블을 만들어내지 않는 친화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창문을 가장 먼저 먹는다고 생각하신 분. 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뭐 전문가님들이 답변에 대한 해석할 때 웃고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요, 진짜. 주변 시선을 신경 쓰시긴 하지만은
상황을 좀 교묘하게 조작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말을 이끌어내시는 맞아요. 맞나요? 네, 맞아. 맞아요. 야 이거 무섭네 이거. 우리 마지막 4번 집 앞 울타리를 가장 먹는다고 선택하신 분이 제일 많으셨잖아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PD님들도 네 분이나 선택하셨는데 이분들은 주변의 시선을 꽤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이세요. 티셔일 때도 그랬고 제가 HTP 설명 드릴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요? 티셔에서도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부분들 그리고 4번 집 앞 울타리를 가장 먹는다고 선택하는 부분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시선을 꽤 많이 신경을 쓰시면서 사랑받길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티시아에서 인정받고 싶고 지지받고 싶은 의존 욕구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리광을 많이 피는 막내 타입이다. 그래서 마음 안에는 누구와도 좀 내가 원만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마음이 여리세요. 상처도 잘 받고 좀 많이 우신다 그러셨는데 실제로 감정도 풍부해서 눈물이 많으신 말을 날이 없어요 진짜. 와 이게 맞는데요 진짜. 오빠 내가 막내인데 어리광 부리면 어떡해? 오빠 그 제가 아까 그 TCI에서 충동적이라고 나왔죠. 네. 무절제하고. 네. 오늘 오케이. 네, 임정환 선생님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심리 검사 테스트를 네. 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들킬까봐 긴장하고 왔는데 정말 힐링이 된 것 같고 오늘 느꼈던 것 중에 다행인 거는 내가 그래도 나를 좀 알고 있었구나. 왜냐면 이 결과물이 막 엄청 내가 생각했던 거랑 반전은 아니어서 그래도 내가 좀 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건 다행이었는데 안 좋은 부분들은 좀 상담이나 습관화를 통해서 나쁜 버릇들은 좀 고쳐나가고. 저는 우리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내가 이야기를 나눌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아있고 그런 시간이 더 장기화되지 않고 뭔가 좋은 오브젝트, 좋은 대상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바탕으로 해주고 싶은 말을? 일단 선생님 추천드리고요. 나를 안다는 게 그리고 그걸 알아서 나답게 살아간다는 게 그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원래 아름답다의 어원이 나답다잖아요. 나다워서 아름다워서 자기가 되는 게 제일 좋은데 한 번쯤은 가끔씩 이렇게 자기 성격이나 기질을 한 번쯤 알아보는 것도 물론 이제 MBTI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 같은 걸 받아보는 게 수험 생활을 할 때도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대성 마이맥과 그 그레텔 동생한테 오빠! 아우! 그만!